근데 저도 민주당 그 관계자 그리고 또 김민석 그 후보와 가까운 쪽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아까 피해자 코스프레 얘기하셨는데 그게 부담이라는 거예요. 정청래 후보는 계속 피해자로서 정체성을 가져가고 동정표를 얻는 와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유시민 씨가 나와서 정부 때리고 지금 막 김민석 후보도 공격하고 막 여기저기 막 포탄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그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8월 전당대회 전에 말끔하게 의혹 해소가 되고 실체가 드러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합수본도 수사를 확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대원기에서 중원기로 내려오셨네요. 제가 이게 지금 이게 그 이번 주에 대통령 그 매매 그 근저당 네, 근저당. 그걸로 치고받고 안 싸웠으면 지금은 이미 그 지하 헌기로 돼 있을 거예요. 여러 방송들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 반복해서 별로 의미는 없긴 한데 뭐 아마 김민석 총리께서 잘 판단하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 입장에서는 제가 마이크 앞에서 사실은 그 대헌기 그거 개성하는 방법 제가 알죠. 그렇죠. 신천지 이 자식들 말이야. 하면서 때려잡자. 하면 되지.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고발장 써갖고 앞에 가갖고 사진 찍고 이러면 대구성 되겠죠. 네. 하면 되는데 그 마이크 앞에서 이제 속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얼마나 정청래 대표 비판했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됐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당연으로서 죽겠어요. 사실은 그걸 원하지 않아서 이기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분들이 어떤 댓글에서 막 누구 너 신천지냐 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제가 거예요. 봤을 때 촉법과 용역들이 생각보다 진이 너무 높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최근에 송영길 대표님께서 무슨 인터뷰하셨을 때 정청래 대표가 인터뷰했었던 한 특정 종교와 연관된 언론사 내가 알아보니까 거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더라라고 언론팀에서 얘기해줘서 자기는 그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그 언론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논란이 됐었던 또 신천지 연류 어떤 행사에 또 정청래 대표가 후보님께서 또 참여를 하셨잖아요. 이런 이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의혹이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의혹적인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한 공격이에요. 아무도 우리 당이 신천지나 그런 사이비 종교의 무풍지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당연히 뭐 손을 뻗쳤겠죠. 저희 당이 가입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1,000원 내고 그냥 가입하면 되잖아요. 종교 입장에서는 뭐 매력적이죠. 집단으로 가입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하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안 한다.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다수당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희도 뭐 그 문제의식 자체에는 당연히 동의하는 거죠. 그래도 댓글에서 대헌기 정구승 지켜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욕하는 건 여러분들이 욕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다 맞는 거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저희들의 의견은 패널의 의견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하영기 평론가가 얘기했던 거 너무 와닿았던 게 패널 주제에 너무 우리가 영향력이 세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유시민 할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가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시각도 있는 이런 것이고. 시각을 보고 판단을 해서 얘네 말이 이번엔 맞는 것 같으니까 나도 저렇게 생각해 볼게. 이 정도의 참고 자료만 돼야 된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욕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죠? 그러니까 일명도 없어요. 그리고 저도 남을 소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데 제가 그거 당하기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전 조롱까지 하니까 전 조롱까지 맞아야 돼요. 맷집 너무 싫어하더라. 맷집 띄우시고요. 자, 당대표 후보 못지않게 최고위원 예비 경선 진출자도 굉장히 관심 모았습니다. 세 분들의 소감 궁금하거든요. 좀 눈여겨보았던 부분이 있다면요. 뭐 다 평론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친청계라고 불리우는 세 분은 다 됐어요. 그리고 거긴 전략 투표를 이미 다 생일별로 뽑으라고 했더라고요. 대놓고 지금까지는 자기는 찐명 극명이다, 친청 아니다라고 했던 분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파 정치를 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개파 정치 하는 거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파 정치의 그 외향은 안 하려고 안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 그러한
그런 모습조차 없다. 정말 급하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번에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정말 정치적 생명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사직생으로 덤비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네. 뭐 간첩이네 네트워크네라고 했던 그 친명계 같은 경우에는 네. 우후죽순 나왔잖아요. 사실 진짜로 여기가 개파였고 여기가 네트워크가 있고 간첩이고 다 용역을 받는 관계였다면 교통정리했겠죠. 해서 딱 5명 정도로 조율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네. 오히려 여기야말로 찐 지지자들이 모인 거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건태 의원님이 좀 안 된 거는 좀 의외였다. 굉장히 의외였던 것 어. 같고 저도 마지막에 아마 한동훈 의원과의 그 토론을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때 같은 경우는 당론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지금 뭐 아까 속보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이제 보안수 사건 폐지가 결정됐지만 저는 이거 예전 조국 대전처럼 국민과 싸우고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국민이 이미 6위 반대하고 있고 2가 찬성하고 있고 2는 모른다예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20%를 위해서 지금 60%가 반대하는 걸 달려가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 선봉을 쓰려고 했던 게 미스가 아니었나 싶고 또 청년분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현실의 벽은 높다. 그 아까 그 당대표 네. 후보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좀 쓴소리를 하자면 내가 물리적인 청년이어서 이걸 해줘야 된다로는 결국 소구력이 없다. 결국 새로운 콘텐츠나 아니면 새로운 뭐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뭐 민철군은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제시했다고 보지만 네. 한계가 높았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기회로서 이렇게 참여할 기회가 있을 때는 뭔가 내가 청년이니까 해줘. 아니 네. 나 자리 줘라는 정치보다는 네. 어떻게 획득해 나가는 그리고 내가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최고위원 세 분 그래도 뭐 그 친청계 세 분이 들어온 거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예상했더라도 만만치 않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통상적이면 저렇게까지 하면은 당원들이 심판해요. 그렇죠. 아무리 3명밖에 없어도 네. 그게 어쨌든 표를 받아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략투표든 뭐든. 숫자가 만만치 않구나.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 네. 나머지 분들은 예상 뭐 범위 안에 있었는데 저도 이건태 의원님 떨어진 없는 것은 의외다. 좀 의외였다. 예. 그 김영우, 임미애 이 두 분은 저는 굉장히 좀 낯선 분이긴 한데 그것도 전 낯설었어요. 네, 중앙위원들의 표가 이를 상쇄했나라는 의문도 들고 어떤 부분이 작용했다고 근데 보세요? 이분들은 뭐 또 당내에서는 또 인지도가 막 아주 없다라고 또 할 수는 없는 분들이어서 아마 네. 그런 표심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건 좀 완전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그 분들 이렇게 본 경선 진출자 분들 보니까 좀 다 너무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제 새 얼굴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네. 어떤 기사들을 보면 그 최고위원 후보분들 8분 모두가 1960년대생이다. 특히 이제 최민희 그 의원은 최고령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번에 그 청년들도 다 떨어졌고 예, 뭔가 새 인물이 수혈되지는 못해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미애 서미화 의원님 두 분이 본선 올라온 게 기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개파로 진행되는 선거긴 하지만 어쨌든 유권자들은 가치를 찾아서 표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경북에서 수십 년 했던 분이거든요. 군의원도 했고 거기서 네. 당선도 됐었고 그래서 험지에서 어쨌든 고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도부를 구성할 때 영남 험지를 받쳐주는 한 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서미화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호남 여성 그 그쵸. 의원님들이 받쳐주는 거는 되게 근사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네. 저한테 이러니까 안 된다. 여성 의원 뭐 지금 표는 안 하신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얘기 제 표는 두 분 다 둘 다 그렇게 가요. 왜 여성 지도부는 2명 3명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돼요? 맞아요. 네, 왜 꼭 한 명이어야 돼요? 그런 뭐 건 그래서 없죠. 저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서미화 의원님이랑 민주당의 어려운 지역에서 밭을 일구는 임미애 의원님이 두 분이 동시에 정치적으로 지도부를 구성해서 이재명 정부를 받쳐주시면 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더 넓은 민주당, 구조적 다수 이게 제일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개파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두 의원님이 본선에 올라온 게 되게 기뻤습니다. 저도 좀 첨언을 드리면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임미애 의원님 좀 되게 좋아했는데 비례대표로 이제 의원이 후보가 돼서 의원 들어오셨는데 영남 기반이시거든요. 이분이 경북 의성 네. 그쪽인데 되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1인 1표제가 되면서
좀 경상도 지역에 좀 타격이 또 있었고 있어요.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임미애 의원님으로 그래서 좀 경상도 쪽에 좀 영남 쪽의 표가 단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미화 의원이 좀 놀랐는데요. 사실 이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찐명 이렇게 해갖고 그 분위기에 들어가기는 조금 뒤에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말한 중앙당 표가 몰린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여성 네. 그리고 호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라는 걸 모두 고루 갖춘 사람이 자기 개인기로 뚫어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최민희는 안 돼라는 이제 그 반사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점에서는 저는 되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연령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경기도지사 때 그 거의 6선에 가까운 추미애 의원은 여성 가산점을 받고 그 반대표였던 사람들은 가산점을 못 받았던 걸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는 우리의 다수가 여성 의원들도 많고 지금 네. 최고위원회 지금 후보에 벌써 3명이나 올라왔던 네. 걸 생각을 한다면 여성에 대한 우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이제 사회적 약자라보다는 동반자로 보는 거고 이제야말로 이제 청년 아예 자리를 보장해준다기보다는 조금 할만할 수 있는 게임 만들어줘요. 거기 청년들한테 그냥 퍼센트를 좀 더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 의견 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국힘보다 약간 청년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허들이 더 높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국힘에는 청년 최고위원이 따로 있어서 맞아요. 청년들끼리 경쟁하면은 그 어떤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인지도도 쌓이고 그게 훨씬 더 긍정적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기자님들이 전화 와서. 그래서 제가 발례를 들기론 그래서 그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해가지고 청년 최고위원이 된 사람들이 2030을 대변하더냐 아니면 당의 주류들을 대변하더냐 예찬이 장예찬 2030 대변하더냐 윤석열 대변하더냐 네. 김용태 그 뭐 천하용인 하다가 결정적으로 2030이 아니라 당의 주류 쪽으로 줄 섰지 않느냐 지금 우재준 한동훈을 대변하지 뭔 젊은 사람들에 대한 담론을 말하냐. 그게 뭐 국민의힘에서 선진적이라고 말할 게 아니다. 그냥. 네. 물리적 나이가 어린 것도 네. 중요한데 네. 결과적으로는 정말 2030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또 그 대한기와는 이게 반 다른 게 네. 물리적인 나이가 좀 다른다고 하면 관점은 좀 다를 수 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청년 후보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보다도 띠동갑으로 어린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전까지는 나이가 많아도 물리적 나이가 많아도 청년 정책 잘 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지 못한 관점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나이대에서만 볼 수 있는 관점들을 보는 걸 봐서 일정 부분은 너무 그거를 인위적으로 키워준다면 말 잘 듣는 어린애가 올 가능성이 맞아요. 높지만 네.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로 주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네. 너무 동의하는 게 그 뭐 정민철 후보도 뭐 문화전쟁, 민주당 브랜딩, 뭐 마케팅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관심이 있고 의제를 이끌면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뭐 구조도 물론 뭐 그런 게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걸 누군가는 나서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댓글에 보니까 여성은 왜 한 명만 되나요 했는데 한 명만 되는 게 아니라 투표율이 높으면 2명, 3명 다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할당이 있으니까 5등 안에 여성이 없으면은 그 여성 득표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 들어가는 한 구조니 안전하게 전략 투표해서 한 명한테 몰아주자 이렇게 관념이 있어요. 네. 그런데 별도로 여성 두 분이 제일 표를 많이 받으면 그분들이 남성들 제치고 들어가는 그쵸. 거잖아요. 극단적으로는 최민희, 임미, 그 서미와 세 분이 다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투표율이 높으면. 그래서 보통 남성들로 구성된 지도부에 여성들을 한 명 넣는다라는 관념이 박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존중하지만 저는 여성 2명 다 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밍아이님께서 유시민의 저주에 한마디도 못하는 친청계 3명을 뽑아주는 당원들 정말 납득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슈퍼챗 주셨고요. 오징어 땅콩님 민주당마저 종교의 힘이 개입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경우 시민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해피님 하은기 정구승 두 분 너무 섭섭해만요. 이잼 걱정과 팀 어준 섭섭해 폐악질에 말라고. 섭섭해 말라고. 죄송합니다. 안 섭섭해요 저는. 이잼 걱정과 팀워준 폐악질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위로 또 해주셨습니다. 안 섭섭해요. 이 둘은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원래 맷집이 좋아. 그리고 네. 그 용역 촉법으로 불리는 사람들 몇 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 챙겨가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32만 원 혜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또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세요. 전화 상담은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아주 좋았습니다.